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기능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우리가 만들 기능은 이제 회원가입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게시물 관련된,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을 만들었는데, 라이트 만들었고요.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까지. 우리가 그동안 5가지 기능을 좀 만들었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논외로 치고, 이 기능들을 보면 글 쓰기, 목록 읽기, 상세 읽기, 수정, 삭제. 우리가 CRUD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게시물 관련된 CRUD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원가입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회원 쪽 CRUD도 해볼 거예요.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CRUD가 다 있지는 않고,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일단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멤버 조인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치고 들어오게 되면 일단 아이디 입력 받게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 부분 4가지를 좀 입력을 받을 건데,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 이렇게 입력을 좀 받을 겁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을 때 이제 확인까지 꼭 입력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지 않으면 사용자가 가입했을 때 오타라도 낸다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꼭 찾아야만 하는데, 오타 낸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오타를 또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그래서 이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걸 다 입력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를 좀 다른 걸로 표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름에 입력받은 값을 사용해서 누구누구 회원이 가입됐다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얘는 너무 쉬워요. 이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입력을 모든 걸 다 했으면 이 가입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실제로 회원이 저장되게끔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아티클을 썼을 때 저장을 하기 위해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회원가입 기능을 다 만들었다면 추가적으로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해주면 2개를 입력받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디 중복 체크는 당연히 회원 가입할 때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거고, 얘를 만약에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한 회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는 애초에 중복 체크를 안 하는 부분이죠. 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데 아이디는 대부분 다 중복 체크를 해요.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비밀번호 중복 체크 안 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아이디를 가지고 꼭 중복 체크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왜 그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해서 중복된 아이디를 못 만들게 하는데 비밀번호는 굳이 중복 체크를 하지 않는 건지. 둘 다 하면 뭐 더 좋을 텐데 왜 이럴까요? 자, 만약에 지금 원래 아이디를 중복 체크하고 비밀번호를 안 하는 이 상황에서 완벽하게 반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디는 중복 체크를 안 해요. 근데 비밀번호는 중복 체크를 한대요. 자, 그 상황이라고 놓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ABC고 비밀번호가 ABC인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가 ABC인데 비밀번호가 QW인 회원이 있어요. 지금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 상황이니까. 비밀번호는 중복이 안 될 거고. 자, 그럼 내가 ABC로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QW2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그럼 여기다가 QW2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실수로 아이디를 친다는 비밀번호를 친다는 걸 아이디를 한 번 더 쳤어요. ABC라고. 그리고 아니다. 이걸 로그인할 때잖아. 잠깐만. 회원가입할 때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회원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이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회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기존에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중복 체크 안 하니까 상관없을 거고 비밀번호 쪽에서 내가 이거 쓰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비밀번호가 중복됐다. 너 이거 못 써 하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이 비밀번호를 쓴다까지는 몰라도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누군가는 비밀번호로 이걸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렸네요. 노출된 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는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비밀번호 가지고 중복 체크를 해버리면 내가 뭔가를 쓰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됐다고 뜰 거니까, 알려줄 거니까.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아이디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로바로 해킹을 당하고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밀번호라는 그 애를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얘를 좀 숨겨야 되는 애기 때문에 아이디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다. 근데 개념적으로만 보면 사실 뭐 둘이 바뀐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비밀번호가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게 될 거니까. 오히려 아이디 쪽이 구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니까.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런 형태로.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건 옳지 못하더라 라는 현상.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을 받아서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 이거 하기 전에 아이디 중복 체크부터 할 거고요. 자, 이것도 아마 다 해보셨을 기능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되는 데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는 만큼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거기서 이거부터 다시 해 라고 붙잡아 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좀 해볼 거고요. 여기까지 지금 남은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새로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else if 분기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티클 관련 기능을 밑에다 쭉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저는 멤버 관련 기능을 위쪽으로 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else를 달 거고요. if를 하나 새로 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cmd equals 부분 추가를 하는데 article write가 아니라 member join으로 이렇게 좀 해놓을 거예요. 뭐 이 순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 엄청난 그 다이나믹한 영향이 있다 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강박입니다. 개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정렬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강박이 좀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강박이 생긴 걸 보니까 지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게시판의 기능을 원활하게 쓸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회원가입 기능을 위쪽으로 좀 위치를 시킨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밑에다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 자, 일단은 멤버 조인 명령어 딱 치고 들어왔을 때 입력받는 게 4개나 필요하죠. 입력받는 거 우리가 라이트에서 쓰는 게 있어요. 이 친구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입력받는 내용만 좀 다르겠죠. 그리고 변수에 담을 때에도 상황에 맞게끔 변수 이름을 좀 변경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2개 더 복사해서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받고요. 변수는 이름 또 바꿔주고 여기는 이름 입력 받아야죠. 변수 이름도 적절하게 맞춰주고요. 자, 순차적으로 입력을 4가지를 다 받을 거예요. 받은 다음에는
저장되게끔 해줘야 되고 가입되었습니다. 메시지도 보여줘야 돼요. 자, 메시지부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기에 애플을 사용해서 S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우리가 입력한 네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 놨을 때 당장 실행을 시켜서 테스트를 좀 해본다면 멤버 조인 아이디 입력해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도 입력하고 이름도 입력해 주면 가입되었다 뜰 거예요. 실제로 저장은 안 했지만 로직은 끝났죠. 핵심적인 기능 자체는 끝난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이제 저장되게끔 하는 로직과 이런 것들 추가를 좀 해주면 되는데,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켰어요. F12를 눌러서 실행을 했어요. 누군가 회원가입을 해요. 그렇게 가입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회원가입 못하나요?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회원가입은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이트에 회원이 한 명뿐이라면 그 사이트는 운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원가입은 여러 사람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게시물을 여러 개 작성하고 게시물이 여러 개가 보관될 수 있는 것처럼 회원도 누군가 가입을 하면 가입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계속 쌓여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아티클스 만들어 뒀던 것처럼 멤버스라는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없이 처리를 하려면 리스트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아티클 데이터가 아니겠죠. 멤버 데이터를 넣으려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멤버라고 하는 DTO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참 이거 아까 DTO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거는 뭐 MVC 구조를 맞출 때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아티클처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아티클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이름을 멤버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리데이트 이런 거는 그냥 둘 거고,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이름까지 필요하겠네요. 상황에 맞게 변수 바꿔준 거죠. 이 아이디는 그냥 둘 겁니다. 회원도 번호가 있어야 고유한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거니까 이 로그인 아이디 값으로 고유한 값을 책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얘가 좀 더 효율이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면 명확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대로 구조를 좀 바꿔줄게요. 자, 만들어주고 여기도 세팅 다 해줘야겠죠? 그래야 객체 만들 때 생성자가 알아서 일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임포트 해주면 멤버는 쓸 수가 있을 거고, 임포트 할 때 주의할 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바로 하나 만들어 주자. 라스트 멤버 아이디, 얘도 초기화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멤버스도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이 작업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뭔가 추가해라 라고 명령하는 꼴이 될 거니까 동일하게 필요한 작업.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제 저장할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장할 객체의 틀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실 얘랑 똑같죠? 아티클 만들어서 아티클스에 애드하는 거랑 멤버 만들어서 멤버스에 애드하는 거랑 결국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 진행할 겁니다. 멤버 객체 하나 만들어서 만들 때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값이 이제 이것도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 1 증가시키는 거 하나 해주고 이 값 들어가고요. 로그인 아이디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 하기 전에 우리 아리즈데이트도 있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틸에 있는
getDate str 얘가 알아서 값을 넣어주겠죠. 만들어 놨던 거 이제 활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 줍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럼 멤버 객체가 이러한 값들을 만든과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간에다가 세팅을 좀 할 거고, 그 결과로 멤버 객체가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멤버스에 add를 통해서 넣어준다면 실제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잘 되었나 그냥 단편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멤버가 겹치고 있네요, 이름이. 그러면 그냥 멤 여기에다가 뭐 그냥 대충 아무거나 넣어보고 출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그다음에 멤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그다음에 멤이 가지고 있는 여기 패스워드, 네임 이런 거 한번 출력을 해보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정말로 멤버스에 저장이 잘 됐다면 이 반복문을 통해 출력되는 결과는 멤버스를 까면서 나오는 거니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잘 나오죠. 멤버스에 저장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입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출력이 얘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만큼.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랑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일치하는 거 이런 로직들 추가로 더 해줘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을 받았어요. 자, 멤버 조인이라는 걸 해서 아이디 입력을 받아요. 엔터를 딱 치면 검사해줘야 돼요. 여기서 엔터를 쳤는데 검사 결과가 너 이미 중복됐어 못 써 라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넘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엔터 딱 치자마자 중복이 됐으면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못 가게 다시 아이디 입력 받게 해줘야 돼요. 지금 콘솔에 한 개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 이 입력받는 행위조차 무한 반복에 갖춰야 된다. 왜냐면 이 시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올라가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하기 전까지는 입력받는 행위를 뚫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반복문으로 가둬야 됩니다.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문으로 가둬가면서 아이디 중복 체크하고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입력했던 거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로직을 구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내일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 전에 고민을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오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고생하셨습니다.